마당 식구들. 늙은 개는 제 집에서 몸을 반쯤 내놓고 엎드려 있었다. 막 잠이 쏟아지는 참인지 눈이 개슴츠레했다. 그런데 청둥오리가 말라빠진 암탉을 데려오는 것을 보자 눈이 커졌다. 푹 젖은 데다가 목에 깃털이 죄다 뽑힌 암탉 때문이었다. 그르릉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군. 개가 앞으로 나섰다.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더 바짝 다가섰다. 그럴 것 없어. 암탉일 뿐이야. 청둥오리가 개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개는 얼굴을 찌푸리고 잎삭 주위를 빙빙 돌았다. 덥석 물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는 태도였다. 아무나 들여보낼 수는 없어. 나는 빈틈없는 문지기라고.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소리에 놀란 오리들이 헛간에서 하나, 둘 얼굴을 내밀었다. 떠난 게 아니었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런, 게다가 꽁무니에 뭘 달고 온 거야? 털이 엉망으로 뽑혔잖아. 족제비 밥상에서 막 도망쳤나 봐. 오리들이 꽥꽥거리며 웃어댔다. 청둥오리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잎삭은 청둥오리가 목 깃털을 곤두세우고 부르르 떠는 걸 보았다.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미안했고 놀림감이 된 것이 부끄러웠다. 어이, 나그네, 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잠자리가 불편해. 그런데 어디서 병든 닭까지 끌고 온 거야? 쫓아버려! 병을 옮길지도 몰라! 오리들이 입을 모아 잎삭에게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다. 걔도 의기양양해서 그르렁거리며 말했다. 알아들었겠지? 얼씬거릴 생각 마라. 잎삭은 겁에 질려 목을 움츠렸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청둥오리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병을 옮기지 않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잎삭은 울먹였다. 닭장을 나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마당 식구들이 조금도 낯설지 않은데. 그리고 나도 마당에서 살고 싶었어. 오래전부터. 무슨 소리? 너는 양계장 암탉이잖아. 그러면 닭장에서 알이나 낳아야지. 그렇지만 나는... 잎삭은 마당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버텼다. 그럴수록 개는 험악스러워졌다. 코를 벌름거리며 들이대는 바람에 잎삭은 몇 번이나 엉덩방아를 찧었다. 그때마다 오리들이 요란하게 웃어댔다. 잎삭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때였다. 비겁한 짓이야. 암탉을 내버려둬. 청둥오리가 꽥 소리를 질렀다. 어떤 오리의 목청도 그보다 우렁차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싶었는데 이렇게 몰인정하다니. 헤이, 몰인정하대. 자기를 헛간에 살도록 한 게 누군지 잊었나 봐. 오리들 가운데 하나가 죽어거렸다. 그러자 청둥오리가 더욱 화를 냈다. 암탉은 구덩이를 빠져나왔어. 거기에서 살아나온 암탉이 또 있어? 족제비까지 눈독 들이고 있었는데 용감하게 벗어났다고? 오리들이 놀라는 눈치였다. 정말 족제비였다니까? 너희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 뒤뚱거리기만 하다가 끝나버렸을까? 청둥오리가 워낙 큰 소리를 쳤기 때문인지 오리들은 입을 다물어 버렸다. 늙은 개도 크르릉 거리기를 멈추었다. 헛간 한 귀퉁이를 내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잎삭은 청둥오리의 당당한 모습을 처음 보았다. 청둥오리가 늘 오리 행렬의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오리와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다. 조용히 해라. 나그네 주제에 감히 오리를 모욕하다니. 헛간에서 다른 오리가 나오며 청둥오리를 꾸짖었다.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오리였다. 청둥오리도 그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너를 헛간에 살도록 허락한 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다니. 오리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더 커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숱하게 나섰다. 헛간 우두머리는 바로 나다. 나그네는 헛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할 처지가 아니란 말이야. 모든 결정은 우두머리인 내가 하는 거야. 모두 조용히 숱하게 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침에 꼬끼요 할 때처럼 날카로웠다. 소란을 더 일으키면 용서하지 않겠다. 밤이 늦었으니 족제비가 근처에 왔을지도 몰라. 암탉은 헛간에 들어와도 좋다. 하지만 오늘 밤뿐이야. 어차피 닭장 문도 닫혔으니까.
맨 바깥쪽에서 자라. 그리고 내가 새벽을 알리는 즉시 이곳을 떠날 것. 수탉의 말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수탉 부부가 먼저 헛간에 들어가고 우두머리 오리와 나머지 오리들 그리고 청둥오리가 따라서 들어갔다. 잎삭은 나중에 매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성질을 삭히지 못한 늙은 개만 마당을 오락가락했다. 헛간은 아득했다. 물그릇과 모이 그릇이 있고 한쪽에는 따뜻해 보이는 집 덤불이 있었다. 날개를 퍼덕이려고 할 때마다 갑갑하게 닿는 철망은 어디에도 없었다. 수탉 부부는 횃대에 올라가서 헛간의 모두를 내려다보았고 오리들은 저희끼리 몸을 맞대고 있었다. 하지만 청둥오리는 그들과 떨어져서 거의 문 쪽에 웅크리고 앉았다. 아마도 그곳이 청둥오리의 자리인 것 같았다. 잎삭은 청둥오리보다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곳에 앉았고 따뜻해 보이는 집덤불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이런 날이 또 일어나다니. 내일 아침까지 저 암탉이 떠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 횃대에서 암탉이 투덜거렸다. 나는 요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어. 이제 곧 알을 품을 거란 말이야. 병아리를 잘 까려면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내가 전에 병아리를 다 잃었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고 있겠지? 알을 품을 거라는 말에 잎삭은 암탉을 올려다보았다. 조금 어두웠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알아볼 수는 있었다. 풍만한 몸에 윤기가 흐르는 깃털에 단정한 볕. 마당의 암탉은 늠름한 수탉에게 잘 어울리는 짝이었다. 나도 저렇게 우아한 때가 있었을까? 게다가 알을 품을 거라니. 그런 느낌을 암탉만 알지. 참 좋겠구나. 암탉이 몹시 부러웠다. 아름다운 모습에 알까지 품는다니. 잎삭은 여태 몸 맵시에 신경을 쓴 적이 없었다. 그래도 깃털이 빠져서 지금 자신이 몹시 볼품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갑자기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잎삭은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려고 몸을 작게 움츠렸다. 깃털이 숭숭 빠져서 맨살이 다 드러난 목을 아무도 보지 말았으면. 그래도 닭장을 낳았잖아. 나는 지금 마당 식구들과 같이 있어. 게다가 곧 알을 낳을 수 있을 거야. 머지않아. 잎삭은 좋은 일만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이곳을 떠나라는 수탉의 말이 생각나서 앞일이 막막했다. 그리고 굉장히 배가 고팠다. 잎삭은 모처럼 편안하게 잠을 잤다. 헛간에서 가장 먼저 횃대의 수탉보다 먼저 잠이 깼지만 잎삭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자리의 포근함을 좀 더 느끼고 싶었고 단잠에 빠진 마당 식구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있었다. 어쩌면 이대로 살게 할지도 몰라. 청둥오리도 나그네인데 눌러 살고 있잖아. 내가 얼마나 마당에 살고 싶어 했는지 안다면 이해해 줄 거야. 횃대에서 수탉이 일어났다. 수탉은 잠시 부리로 깃털을 다듬더니 날개를 쫙 펴고 기지개를 폈다. 그러고는 목을 쭉 빼면서 꼬끼요 하고 소리쳤다. 수탉이 횃대에서 푸드득 내려와 잎삭 곁을 지나가려고 했다. 잎삭은 얼른 일어나 길을 비켜주었다. 수탉이 명령하듯이 말했다. 내가 돌담 위에서 한 번 더 회를 치거든 이곳을 나가라. 나그네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머물게 됐지만 너는 갈 곳이 있어. 닭장 말이야. 닭장은 한전에 암탉이 아무리 용감해도 언제나 족제비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수탉은 대장으로서 위험을 보이며 말했다. 어쩌에게 잠자리를 내준 건 내가 볕을 가진 족속이기 때문이야. 볕을 가진 족속은 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 그러니 내 자리로 가. 난 돌아가기 싫어. 마당에서 살고 싶어. 여기라면 족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 잎삭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난 폐개야. 폐개? 잎삭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탉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러더니 아까보다 더 험악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대꾸하면 부리로 쪼아버릴 것처럼.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그것은 잎삭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이었다. 잎삭은 부리를 꾹 다물었다. 다시 한번 슬픔과 부끄러움이 가슴에서 밀려 올라왔다. 수탉이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에
꼬끼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잎삭에게 마지막을 알리는 경고였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바라보았다. 청둥오리도 잠이 깨어 잎삭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무리에서 가장 꼴찌인 나그네가 나설 일이 아니었다. 청둥오리는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이해했다. 족제비에게 당할 뻔했을 때 구해주었고 마당 식구들과 맞섰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난 여기가 정말 좋은데. 잎삭은 하는 수 없이 헛간을 나왔다. 그러나 갈 곳이 없어서 아카시아 나무 아래로 쪼그려 앉았다. 주인 남자가 외바퀴 수레를 밀고 양계장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닭장에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때가 났다.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마당. 그런데 지금 바로 거기에 와 있지 않은가? 슬퍼할 것 없어. 나한테는 이미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것. 잎삭은 기운을 냈다. 그리고 하늘로 빛이 솟아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알을 낳을 거야. 병아리도 볼 수 있겠지? 그래,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뱃속의 창자가 요동을 쳤다. 주인 여자가 마당 식구들에게 아침을 주는 바람에 더욱 시장해졌다. 군침이 돌아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나도 먹을래. 잎삭은 벌떡 일어나 모이가 담긴 함지박을 향해 곧장 달려갔다. 먹은 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함지박에 닿기도 전이었다. 건방지게 어딜! 오리가 넓적한 부리로 잎삭의 목을 사정없이 물었다. 털도 없는 목을 물려서 잎삭은 거의 까무러칠 지경이었다. 꺼져! 당장! 무섭게 쏘아붙인 뒤 오리는 함지박의 머리를 받고 먹어 대기 시작했다. 함지박에 삥 둘러서서 꽁무니를 쳐들고 먹는 오리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조금도 없었다. 잎삭은 나동그라진 채 수탉 부부의 함지박을 보았다. 함께 먹어도 될 만큼 자리가 넉넉했지만 어림없는 일이었다. 늙은 개의 밥그릇을 빼앗을 정도로 수탉은 욕심이 많고 사나웠다. 늙은 개 역시 잎삭이 엄두도 못 낼 상대였다. 외바퀴 수레를 밀고 나온 주인 남자가 잎삭을 보았다. 알을 꺼내려 가던 주인 여자도 걸음을 멈추었다. 용케 살았네. 주인 여자가 말했다. 주인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목숨이 질기군. 닭장에 다시 넣을까요? 참, 알을 못 낳지. 그럼 잡아먹기라도 할까요? 잎삭은 겁이 더럭 났다. 그러나 주인 남자가 얼른 고개를 주었기 때문에 안심했다. 병 들었는데 뭘. 저러다가 죽겠지. 족제비한테 당하거나. 주인 남자와 여자는 잎삭을 그냥 두기로 한 모양이었다. 잎삭이 닭장에 다시 갇힐 염려는 없었다. 뭐라도 좀 먹었으면. 입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삼키는 신용은 몇 번이나 했다. 닭장에서도 암탉들이 한창 모이를 먹고 있을 터였다. 어찌나 배가 고픈지 창자가 베베 꼬이는 듯했다. 마당 생활이 생각보다 눈물겨웠지만 그래도 잎삭은 닭장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잎삭은 수탉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두엄 더미로 가서 두엄을 파헤쳤다.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이건! 맛있어 보이는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잎삭은 지렁이가 얼마나 좋은 먹이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그것은 정말 기막힌 먹이였다. 내 간식에서 비켜! 암탉이 쫓아오더니 잎삭의 머리를 앙칼지게 쪼았다. 잎삭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서야 했다. 암탉은 그래도 성이 풀리지 않았는지 잎삭이 온몸을 쪼았다. 그리고 기어이 마당에서 몰아냈다. 온몸이 쑤시듯 아팠다. 그러나 아픔보다 배고픔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잎삭은 텃밭으로 갔다. 거기서 파릇하게 자란 뱃줄을 조금 뜯어먹었다. 이슬이 맺혀 있어서 목을 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탉 부부가 또 달려올 게 뻔했다. 암탉은 스스로 텃밭에서 나왔다. 그런데 밭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마당에서 멀기는 해도 밭은 얼마든지 있었다.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잎삭은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가슴을 폈다. 그리고 목청을 돋워서 기쁘게 꼬꼬거렸다. 수탉 부부가 이렇게 넓은 밭을 다 차지할 수는 없을 테니까. 친구. 잎삭은 하루 종일 밭에서 지냈다.
배추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발톱으로 땅을 후벼 판 뒤에 배를 깔고 시원하게 낮잠도 잤다. 닭장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볼 수 있었다. 야산 너머로 간 오리들은 저녁에나 돌아왔고 수탉 부부도 텃밭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잎삭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았다. 매우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날이 어두워지자 걱정이 되었다.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어. 족제비가 올 거야. 잎삭은 마땅한 잠자리가 없을까 하여 넓은 밭을 두루 살펴보았다. 하지만 몸을 감출 만한 곳이 없었다. 잎삭은 마당으로 다시 갔다. 마당 식구들은 벌써 헛간에 들고 늙은 개만 혼자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 잎삭을 본 개가 달갑지 않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오늘은 어림없어. 아무도 내 편을 들지 않을 거야. 개가 잎삭의 주위를 빙빙 돌았다. 나그네는 경고를 받았어. 또 소란을 일으키면 스스로 헛간을 떠나야 해. 그러니 널 도와줄 리가 없지. 잎삭은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개를 경계했다. 게다가 암탉이 알을 품을 때가 되었단 말이야. 나한테는 소동을 막을 책임이 있어. 그러니 얼씬거리지 마. 개는 암탉의 신경질을 겁내고 있었다. 만약 암탉에게 콧잔등을 쪼인다면 늙은 개 최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새파란 암탉에게 봉변을 당한 꼴이니 잘 곳이 없어. 여기가 아니면. 잎삭은 개가 으르렁거리지 않도록 공손히 말했다. 어제처럼 헛간에서 자려는 건 아니었다. 마당 어디라도 좋으니까 개의 보호를 받으며 밤을 보낼 수 있기만 바랄 뿐이었다. 그래도 안 돼. 나는 앞으로 더욱 바빠질 거야. 암탉이 조용한 곳에서 알을 품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바로 저기. 개가 가리킨 곳은 두엄더미 근처의 대나무 숲이었다. 밤에 족제비가 충분히 드나들 것만 같은 곳이었다. 머지않아 저곳까지 순찰을 돌아야 할 형편이라고. 이 나이에. 암탉은 나를 믿고 있어. 내가 얼씬거리는 걸 알면 신경질이 무려될 거란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나도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이야. 개가 한숨을 쉬었다. 깃털 소리도 내지 않을게. 돌담 아래든 마당 구석에서든 잠시 머물게만 해줘. 수탉보다 먼저 일어나서 나갈 테니까. 나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 나는 평생 동안 빈틈없는 문지기로 살아왔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왜 마당에서 살 수 없지? 마당의 암탉처럼 나도 암탉인데? 정말 어리석은 암탉이야.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개가 눈살을 찌푸렸다. 암탉이지만 서로 달라. 그걸 모른단 말이야? 내가 문지기로 살아야 하고 수탉이 아침을 알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너는 본래 닭장에서 알을 낳게 되어 있었잖아. 마당이 아니라 바로 닭장에서. 그게 바로 규칙이라고. 그런 규칙이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제 집으로 갔다. 잎삭은 개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성질을 잘못 건드리면 오늘 아침처럼 모욕을 당한다는 것도 알았다.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하던 수탉의 말도 떠올랐다. 잎삭은 마당을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갈 곳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마당 끝으로 가서 아카시아 나무 아래를 발톱으로 후벼 파기 시작했다. 아랫배가 폭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가 생길 때까지. 마당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개는 잎삭이 하는 짓을 눈을 끔뻑이며 바라볼 뿐이었다. 발톱이 아프도록 땅을 파헤치는 동안 잎삭의 가슴은 슬픔과 분노로 뒤범벅이 되었다. 할 수만 있다면 마당을 떠나고 싶어. 암탉이 대나무 숲에서 알을 품기 시작했다. 가끔 두엄더미로 나와 벌레를 잡아먹을 뿐 암탉은 텃밭에도 나오지 않고 오로지 알을 품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잎삭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다. 벌써 며칠째인가 알을 낳지 못한 것이. 닭장에 있을 때야 그럴 마음이 통 없었다지만 이제는 목에 깃털도 자랐고 건강해졌는데 알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다. 가슴이 뿌듯해지고 혼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 말이다. 나한테는 소망이 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것. 하지만
어쩌면 끝내 알을 낳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잎삭은 깝깝했다. 들판을 쏘다니고 싱싱한 먹이를 찾는 일 밖에는 할 게 없는 생활이 철망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생각은 몸에 해로워. 나는 알을 낳을 거야. 그러고 말고 보금자리만 있다면. 잎삭은 자신을 위로했다. 밤마다 쪽제비를 걱정하며 잠을 설치는 곳에서 알을 낳을 수는 없다고. 그러나 그건 핑계였다. 어둠 속에서 쪽제비의 눈이 번뜩이는 통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일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걔도 족제비의 냄새를 맡고 으르렁거렸다. 결국 족제비는 근처에 오지 못했고 잎삭은 마당으로 냅다 뛰지 않고도 무사할 수 있었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뭘 바라고 살까? 잎삭은 쓸쓸했다. 청둥오리 때문에 더욱 쓸쓸했다. 얼마 전 청둥오리에게 짝이 생겼다. 청둥오리 곁에는 언제나 깃털이 뽀얀 오리가 붙어 다녔고 그들은 장난도 곧잘 쳤다. 오리의 무리를 따라서 저수지에 처음 가던 날 잎삭은 청둥오리가 뽀얀 오리에게 물장난을 치고 등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았다. 늘 외로웠던 청둥오리에게 짝이 생겨서 다행이었다. 그러나 청둥오리의 외로움이 전염병처럼 잎삭에게 옮겨오고 말았다. 단짝이 생긴 뒤부터 청둥오리는 달라졌다. 오리떼의 끄트머리를 따라다니지 않았고 아예 헛간으로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러면 잎삭은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잎삭이 밭에서 아침을 먹을 때였다. 오리들이 야산의 모퉁이를 지나 저수지로 가기 시작했다. 오늘 또 무리의 끝에 청둥오리는 없었다. 나그네는 어디로 갔을까? 잎삭은 오리의 행렬이 야산의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다가 그들을 따라갔다. 청둥오리를 본다면 마음이 놓을 것 같아서다. 그러나 저수지에도 청둥오리는 없었다. 뽀얀 오리도 보이지 않았다. 떠난 거야. 가버렸다고. 잎삭은 몹시 섭섭했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한마디 인사도 없이 떠나다니. 진짜 그런 낌새를 챘더라면 마음으로라도 작별을 했을 건. 진작 그런 낌새를 챘더라면 마음으로라도 작별을 했을 텐데. 떠나고 싶은 건 바로 나야. 나야말로 마당을 떠나고 싶어. 잎삭은 처음으로 닭장이 그리웠다. 그때는 그래도 알을 낳을 수 있었다. 다른 암탉처럼 살았다면, 그랬다면 사는 게 쓸쓸하고 지겹지 않았을 것. 이제는 모르겠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잎삭은 우두커니 서서 마당으로 가는 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 길이 무척 멀게 느껴졌다. 가고 싶지 않아. 이상한 일이었다. 청둥오리 때문에 마당에서 살려던 게 아니었는데도 청둥오리가 없으니까 그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다. 더위를 피해 잠이나 실컷 자고 싶을 뿐이었다. 마당 식구들은 날 싫어해. 잎삭은 마당에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헛간을 바라보며 살기가 싫었다. 야산 자락에 찔레 덤불이 보였다. 전에는 눈여겨 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적당히 우거진 모양이 더위를 피하기에 좋아 보였다. 보금자리가 꼭 마당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잎사귀 들판을 지나서 찔레 덤불로 거의 다 갔을 때였다. 난데없이 외마디 비명소리가 났다. 꽥! 순간 털이 쭈뼛 곤두섰다. 비명소리가 워낙 짧아서 들판은 금세 조용해졌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눈앞을 쓱 지나갔다. 뭉툭한 꼬리 같은 것이 고사리가 우거진 곳으로 스며든 듯 없어져 버린 것이다. 고사리 입이 잠시 움직였을 뿐 어떤 소리도 나지 않았다. 잎삭은 꽤 오랫동안 박힌 듯이 서 있었다. 심장이 서늘해지도록 아픈 소리가 가슴벽을 이리저리 부딪히는 느낌이었다.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붉은빛으로 가득 찼다. 천천히 눈을 떠서 붉은빛을 몰아낸 잎삭은 주의 깊게 사방을 살폈다. 나그네. 깨름칙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느꼈던 것처럼 소름 끼치는 기분. 그렇다면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하는데도 무슨 일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 때문에 잎삭은 찔레 덤불 쪽으로 계속 걸어갔다. 어쩐지 청둥오리의 비명소리를 들은 것 같아 발길을 돌릴 수 없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괜찮아. 아무도 날 해치지 못해. 잎삭은 용기를 잃지 않으려고 발톱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린 채 한 발 한 발 걸어 나갔다. 틀림없이 나그네 목소리였어. 그렇게 겁먹은 비명은 처음이야. 각오를 단단히 했다.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게 설사 족집이라고 해도 청둥오리 일이라며. 잎삭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찔레 덤불까지 다가갔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족제비는커녕 청둥오리의 깃털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잘 자란 풀과 적당히 우거진 덤불이 있을 뿐이었다. 헛소리였나? 아휴, 잘못 들었나 봐. 잎삭은 비로소 마음을 놓고 찔레 덤불 속으로 고개를 디밀었다. 고사리까지 우거져 있어서 보금자리로 괜찮은 장소였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있었다. 헉, 세상에! 저게 뭐지? 너무 놀라서 잎삭은 고개를 빼고 눈을 깜짝거렸다. 그리고 다시 얼른 고개를 쑤셔넣고 보았다. 예쁘기도 해라. 약간 푸른빛이 도는 흰 알이었다. 아직 깃털에 쌓이지도 못한 하나의 알. 크고 잘생겼지만 어미가 품었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잎삭은 알의 어미가 근처에 있지 않을까 하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누가 나왔을까? 이럴 때는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잎삭은 꼬꼬거리며 덤불 주변을 오락가락했다. 누구의 알인지 몰라도 그냥 둘 수는 없었다.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래, 어미가 올 때까지만, 그래, 그때까지만이라도. 잎삭은 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조심스레 알 위에 엎드렸다. 아직 따뜻하구나. 낳은 지 얼마 안 됐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너를 품어주마.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운 마음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평온해졌다. 조금 뒤에는 여태 느끼지 못했던 색다른 기쁨마저 솟아났다. 잎삭은 눈을 지그시 감고 가슴 밑에 생명이 전하는 따뜻함을 느꼈다. 실내 덤불 속은 밖에서 볼 때보다 훨씬 아늑했다. 저녁이 되자 떡갈나무 그늘보다 빨리 어두워졌고 바람소리도 작게 들렸다. 난 이제 알을 못 낳아. 말은 안 했어도 사실이야. 하지만 이젠 괜찮아. 알을 품게 됐는 거 그토록 바라던 걸 이루게 됐잖아. 잎삭은 어둠 속에 누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겨우 하나뿐이지만 괜찮아. 잎삭은 그동안 낳은 수많은 알 중에 하나를 되찾았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늦게라도 알의 어미가 오면 어쩌나 싶어서 보이지 않는 어둠 저쪽을 뚫어져라 볼 수밖에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밤이 깊도록 찔레 덤불로 돌아온 어미는 없었다. 풀벌레의 소리마저 잦아들 무렵 잎삭은 부리로 가슴털을 뽑아냈다. 따뜻한 몸으로 알을 느끼며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털을 뽑는 동안 잎삭은 목이 메었다. 알을 품는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다. 이건 내 알이야.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기. 나만의 알. 잎삭은 맨 가슴에 닿는 알이 사랑스러웠다. 알의 어미가 나타난다고 해도 내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잎삭은 알을 품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껍데기 속에서 너무나 조그맣게 뛰는 심장 소리마저 느낄 수 있었다. 아침이 되었다. 어제와 차원의 다른 아침. 모든 것이 달라진 날이 시작되었다. 잎삭은 알을 깃털 속에 묻어두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슬 맺힌 풀잎을 조금 뜯어먹었다. 알을 품는 동안에는 멀리 갈 수 없으니 적당히 먹고 견뎌야 했다. 오리들이 수로를 따라 저수지로 가고 있었다. 우두머리가 가장 앞에 서고 어린 오리가 가장 뒤에 섰다. 청둥오리는 여전히 거기에 없었다. 아마도 영영 헛간을 떠나버린 모양이었다. 작별 인사를 했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또 들었지만 전처럼 쓸쓸하지는 않았다. 잎삭은 알을 더 따뜻하게 해줄 겸 건부를 찾아 물었다. 그리고 찔레 덤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뒤에서 기척이 났다. 어찌나 놀랬는지 하마터면 건부를 떨어뜨릴 뻔했다. 세상에, 거기에 청둥오리가 서 있는 게 아닌가? 지치고 슬퍼 보이는 얼굴로 청둥오리가 잎삭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반가웠지만 잎삭은 꼼짝하지 않았다. 알을 들키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청둥오리는 털이 숭숭 뽑힌 잎삭의 가슴을 말없이 보다가 조용히 앉았다. 잎삭도 찔레 덤불로 들어가 알을 품었다. 청둥오리를 다시 보니까 마음이 놓였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청둥오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날개 죽지에서 머리를 빼고 슬픈 눈으로 잎삭을 보았다. 그때마다 잎삭은 생각했다. 나군의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두울까? 뽀얀 오리는 왜 옆에 없을까? 청둥오리는 날이 새도록 찔레 덤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잎삭은 청둥오리가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아팠고 알에 대해 이것저것 묻지 않아서 고마웠다. 저수지 쪽에서 물안개가 쌓인 해가 솟을 무렵 청둥오리는 다른 오리들처럼 저수지로 갔다. 그리고 얼마쯤 있다가 다시 왔는데 부리에 물고기 한 마리가 물려 있었다. 청둥오리는 그것을 찔레덤불 앞에 놓고 갔다. 이별과 만남. 청둥오리는 날마다 물고기를 물어왔다. 덕분에 잎삭은 배를 골지 않고 알을 품을 수 있었다. 왜 헛간에 돌아가지 않는지, 왜 먹이를 챙겨주는지, 왜 문지기처럼 밤마다 덤불 주변을 서성거리는지 모든 게 궁금했지만 물을 수가 없었다. 먹이를 줄 때 말고는 청둥오리가 찔레덤불 가까이 오는 일이 없었고 잎삭도 꼼짝없이 알을 품어야 했기 때문이다. 잎삭은 가슴 밑에 알에게 속삭이곤 했다. 아가야, 나그네는 가끔 산등성리까지 올라가서 먼 곳을 본단다? 무엇을 보는 걸까? 저수지보다 더 먼 곳을 보는 것 같아. 청둥오리는 가끔 날개를 퍼덕이며 뛰어다녔다. 마당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잎삭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청둥오리가 뒤뚱거리며 뛰어다니는 것을 처음 보던 날 잎삭은 놀라서 알에게 속삭였다. 아가야, 나그네의 오른쪽 날개가 펴지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하지만 왼쪽 날개는 보기보다 크고 힘차구나. 헛간의 오리들과는 다른 날개야. 잎삭은 청둥오리가 날개를 펴고 뛰어다닐 때마다 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날에는 자장가를 계속 부르기도 했다. 꽥꽥 소리가 너무 커서 알이 놀랄까봐 걱정스러워였다. 청둥오리는 달빛이 환한 밤에 주로 날개를 펴고 뛰어다녔다. 그 모습은 춤추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 산을 울리는 소리 때문에 잎삭은 적잖이 신경이 쓰였다. 나그네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도대체 왜 저런다? 그러나 잎삭은 왜 그런지 묻지 않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를 갖다주는 청둥오리를 무안하게 할 수는 없었다. 보름달이 기울기 시작하자 청둥오리가 밤에 춤추는 날이 더 많아졌다. 잎삭의 걱정도 점점 늘었다. 초승달이 차오를 때부터 품어서 알 속의 아기는 거의 다 자랐다. 실제로 심장 뛰는 소리가 느껴질 정도니까. 달이 조금만 더 쓰러진다면 알이 깰 텐데. 아무래도 청둥오리가 아기를 놀라게 할까봐 신경이 바짝 쓰였다. 며칠이 지났다.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청둥오리는 그 이상한 춤을 여전히 추었고 잎삭은 참을성 있게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둥오리는 한잠도 자지 않고 난리를 쳤다. 무엇에 쫓기듯 이리저리 뛰는 모양이 전보다 더욱 심했다. 도저히 잘 수가 없었던 잎삭은 이제야말로 청둥오리를 달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나그네가 좋은 친구라는 걸 알지만 이건 정말 너무해. 청둥오리가 저수지에 갔을 때에야 잎삭은 겨우 눈을 붙였다. 청둥오리가 물고기를 물고 왔다. 잎삭은 졸음에 겨운 눈을 간신히 뜨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 밤에 소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청둥오리는 잠자코 있었다. 몹시 지친 모습이었다. 난리를 치느라 한잠도 못 잤으니 당연했다. 나한테 정말 잘해주었어. 너무 고마워서 절대로 잊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나는 알을 품는 중이잖아. 청둥오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아서 잎삭도 더 말할 수가 없었다.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해주었고 헛간에 머물 수 있도록 마당 식구들과 맞섰고 먹을 것도 구해주었는데 불평을 하다니. 청둥오리는 생각에 빠진 듯 저수지 쪽만 바라보았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잎삭은 조심스레 다시 말했다. 나는 괜찮아. 이제는 발톱도 단단하고 부리도 강해. 족제비가 나타난다고 해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날 두고 떠나도 돼. 청둥오리가 잎삭을 쳐다보았다.
족제비라는 말이 신경 쓰였는지 못 깃털이 치르르 떨리고 있었다. 알이 깰 때까지, 어쩌면 그몸달이 뜰 때까지만. 청둥오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청둥오리가 왜 알이 깨기를 기다리는지 알고 싶었지만 그것뿐이었다. 청둥오리는 엉뚱하게도 같이 헤엄칠 수 있다면 하고 중얼거리더니 저수지로 다시 갔다.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잎삭은 달의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았다. 알을 품는 동안 초승달이 차서 보름달이 되었고 금음달이 되려고 날마다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생각보다 부하가 늦기는 해도 심장 소리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편이었다. 청둥오리는 늘 그랬듯이 먹이를 가져왔다. 잎삭은 그에게 불평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사과를 하고 싶었다. 소리를 작게 낸다면 괜찮을 거야. 날개를 펴고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춤추는 것 같았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멋지게 훨훨. 잎삭은 청둥오리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날개를 펴고 흔들었다. 그러나 고작 먼지만 일으켰다. 날지도 못하는 모양뿐인 날개. 날아간다고? 청둥오리가 조용히 되물었다.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얼굴로 저수지 너머를 보면서 다시 날았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내 날개는 다르게 보였어. 마당의 오리들과는 분명히. 오른쪽 날개는 좀 그렇지만. 그래, 아마 우스워 보였을 거야. 오른쪽 날개는... 청둥오리는 한참 동안이나 잠자코 있으면서 잎삭이 미꾸라지를 맛있게 쪼아 먹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잎삭은 운동 삼아 땅을 후벼파고 흙목욕도 하였다. 근질거리던 몸이 한결 개운해졌다. 알이 깰 때가 거의 다 됐지? 청둥오리가 다정하게 물었다. 늑대는 아기인가 봐. 벌써 깼어야 하는데. 잎삭은 청둥오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았다.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았다. 저 말이야. 나중에 알이 깨면 넌 암탉인데. 청둥오리가 말을 더듬거렸다. 공연히 부리로 땅을 쿡쿡 두드리느라 말을 끊기도 했다. 잎삭은 청둥오리의 행동이 조금 답답했다. 나 이름 있어. 내가 지은 이름. 그래? 들어본 적 없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잎삭이라고 불러줄래? 잎삭? 풀잎, 나뭇잎 그런 것처럼? 그래, 그런 뜻이야. 그보다 훌륭한 이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잎삭이는 좋은 일만 하니까. 청둥오리도 잎삭이라는 이름이 어째서 훌륭한지 생각하는 듯 했다. 가끔 부리로 꽁지에 있는 기름을 발라서 깃털을 다듬으며. 잎사귀는 꽃의 어머니야. 숨쉬고 비바람을 견디고 햇빛을 간직했다가 눈부시게 하얀 꽃을 키워내지. 아마 잎사귀가 아니면 나무는 못 살 거야. 잎사귀는 정말 훌륭하지. 잎사귀라. 그래, 너한테 꼭 맞는 이름이야. 잎삭은 흐뭇했다.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기분 좋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불만을 갖지 말아야겠다 생각했다. 밤중에 떠드는 것쯤은 이해할 수 있어야 친구니까. 그런 이름이 없어도 너는 충분히 훌륭한 암탉이야. 너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청둥오리의 말에 잎삭은 가슴이 뜨끔했다. 훌륭한 암탉이라는 말은 듣기 거북했다. 잘못을 들킨 것 같아서 잎삭은 당황했다. 청둥오리가 알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까? 뻔뻔스러운 암탉이라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자리로 돌아와 알을 품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겠어. 친구라고 해도 내 아기니까. 내가 품었고 내가 키울 거니까 틀림없이 내 아기야. 그렇게 생각해도 괴로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알에 대해서만큼은 입도 뻥끗하지 않기로 했다. 오른쪽 날개는 어떻게 된 거야? 뽀얀 오리는 어떻게 됐고? 잎삭은 약간 딱딱한 말투로 말을 돌렸다. 순간 청둥오리가 고개를 쳐들었다. 부드럽던 태도가 싹 변했다. 그 녀석 이야기는 그만둬! 잎삭은 깜짝 놀랐다. 누구 이야기를 그만두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청둥오리는 마치 족제비를 보기라도 한 것처럼 목 깃털을 곤두세우고 떨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깜빡했다는 듯 긴장하더니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었다. 잎삭은 청둥오리를 화나게 한 것이 미안해서 변명을 늘어놓았다. 둘이 헛간을 떠났다고 생각했거든.
마당 식구들이 널 좋아한 건 아니었잖아. 함께 살기는 했어도 외톨이였고. 아니 내 말은 뭐야 놀이는 내 짝이었잖아. 나도 친구지만 뭐 나야 뭐. 그만두라니까! 청둥오리가 꽥 소리 지르는 바람에 잎사귀는 하려던 말을 꿀꺽 삼켰다. 청둥오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대며 걸어갔다. 유난히 뒤뚱거리는 모양이 단단히 화가 난 게 분명했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잎사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청둥오리가 다시 씩씩대며 다가왔다. 그리고 화난 것이 미안했는지 목소리를 낮춰서 그러나 여전히 무뚝뚝한 투로 말했다. 달이 얄픽해졌어. 그건 알이 낄 때가 됐다는 거야. 그래 때가 되고도 남았지. 잎사가 너는 사려 깊은 암탉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 거야. 알이 깨면 여기를 떠나. 그리고 저수지로 가는 거야. 마당으로 가지 말고. 달이 기울었듯이 족제비의 배도 비었다는 걸 잊지 마. 잎삭은 어리둥절했다. 청둥오리가 마치 떠날 것처럼 말하지 않는가? 화가 났기 때문인가? 게다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족제비의 배가 비었다니?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말해두는 거야. 마당으로 가지 말고 저수지로 가. 왜? 청둥오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주변을 살피더니 산등성이를 올라가서는 먼 곳을 바라볼 뿐이었다. 잎삭은 긴장했다. 아무래도 족제비라는 말이 거슬렸다. 쓸래 덤불로 온 뒤부터 족제비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알을 품는 동안 한 번도 소름 끼치는 눈빛을 보지 못한 까닭이었다. 맞아. 족제비에게 들켰다면 난 위험했을 거야. 아니면 내 아기가 당했겠지? 끔찍한 일이다. 밤이 되었다. 잎삭은 족제비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밤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달빛을 받은 풀잎이 슬쩍 움직이기만 해도 족제비가 다가오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다. 청둥오리는 칠레덤불 바로 앞에서 날개 쭉지에 머리를 묶고 있었다. 쏟아지는 잠을 당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잎삭은 청둥오리가 잠들어서 불안했다. 전처럼 춤이라도 추고 소리를 질러댄다면 덜 무서울 것 같았다. 그러자 문득 생각났다. 설마 쪽제비 때문에? 나그네가 밤마다 소란 피운 게 쪽제비 때문이었을까? 겁주려고?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잎삭은 더욱 불안했고 정신이 말짱해졌다. 왜 나를 보호할까? 친구라고 해도 너무 과분해. 나는 오리도 아닌데. 잎삭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흐리고 뿌옇게 달무리가 졌다. 곧 축축한 날이 다가올 징조였다. 갑자기 죽음의 구덩이가 생각났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잎삭은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쪽제비가 온다며. 만약 그렇다면 용감하게 맞서야지. 발톱을 세우고 사정없이 부리로 쪼고 날개를 퍼덕일 거야. 짜납게 소리칠 거야. 잎삭은 눈을 부릅뜨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왠지 어둠 저편에 벌써 쪽제비가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허기진 배를 달래며 입맛을 다시며 노려보고 있는 사냥꾼. 나그네야 일어나. 잎삭은 청둥오리를 깨웠다. 청둥오리가 놀라서 고개를 쳐들었다. 때가 되었니? 청둥오리가 대뜸 물었다. 잎삭만큼이나 청둥오리도 알이 깨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하지만 날이 밝는 대로 깰지도 모르지. 시간을 너무 끄는 걸 봐서는 장따기에 태어날지도 모르겠는걸. 하하하하. 잎삭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렇다고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난 정말 걱정스러워. 쪽제비가 오면 어쩌지? 잎삭의 표정은 금방 어두워졌다. 하지만 청둥오리는 그렇지 않았다. 다행이야. 날이 밝는 대로라. 좋아. 청둥오리가 탄성을 질렀다. 그리고 억지로 잠을 깨려는 듯 깃털을 부르르 떨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매우 신중한 태도가 알을 지키는 어미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잎삭은 청둥오리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나그네, 아무래도 너한테는 말해야겠어. 사실은 잎삭은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돌봐준 친구를 속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나에겐 소망이 하나 있었어.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는 거야. 닭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 그래서 더 이상 알을 낳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영원히 그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입썩어, 넌 훌륭한 어미닭이야.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게 아니야.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나는 날지 못하게 된 야생오리고 너는 보기 드문 암탉이야. 그래,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된 거야.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잎삭은 갑자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가끔 청둥오리는 정말인지 알 수가 없는 친구였다. 이해하지 못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넌 잎사귀처럼 훌륭한 어미닭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잎삭은 입을 다물었다. 왠지 이제는 알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게 그다지 중요한 일 같지 않았다. 나는 족제비라는 놈을 알아. 타고난 사냥꾼이라 우리는 녀석을 당해낼 수 없어. 녀석은 내가 본 어떤 족제비보다 크고 강하단 말이야.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 족제비가 우리를 사냥할 거야. 그러기 전에 우리는 우리 일을 끝내야만 해. 청둥오리의 말은 엉뚱했지만 허투루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을 잊고 지냈던 많은 날들이 생각나서 소름이 오싹 돋았다. 그토록 편안하게 지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내일은 알이 깼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나도 이제 지쳤거든. 녀석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거야. 잎삭은 찔레덤불에서 멀어지며 중얼거리는 청둥오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청둥오리와 족제비 사이에는 잎삭이 모르는 어떤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잎삭은 더욱 불안해졌다. 난 이제 괜찮아. 녀석도 배가 부르고 한동안 잠잠하겠지? 괜찮아. 알만 깨면 준비가 됐어. 그렇고 말고. 청둥오리의 말은 이제 들리지 않게 되었다. 청둥오리는 멀찌감치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앉았고 자려는 듯 날개 쭉지에 머리를 묻었다. 잎삭의 깃털이 곤두섰다. 마치 청둥오리가 족제비 때문에 그랬듯이 잎삭은 아래쪽에 있던 부분이 가슴이 닿도록 알을 돌려서 다시 품었다. 청둥오리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침이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웬일인지 풀잎이 서로 몸을 비비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사방이 고요했고 차츰 졸음이 몰려왔다. 까무룩 잠이 들었다. 아주 잠깐 졸았을 것이다. 꽤! 눈이 번쩍 뜨였다. 청둥오리의 비명이었다. 짧고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가슴을 후비고 들어왔다. 아,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청둥오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퍼덕이고 있었다. 버둥거리는 날개짓, 물고 늘어진 검은 몸뚱이, 목이 단숨에 물렸는지 비명소리는 더 나지 않았다. 제 목을 물리기라도 한 듯 잎삭은 덩달아 숨통이 조여들어 진저리를 쳤다. 나그네! 잎삭은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다. 눈을 부릅뜨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족제비가 청둥오리를 문채 잎삭을 노려보았다. 심장이 얼어붙을 만큼 매서운 눈초리, 어둠을 꿰뚫고 번뜩이는 눈빛이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었다. 잎삭은 멈칫했다. 발톱이나 부리로 당해낼 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잎삭은 부들부들 떨면서 비참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다. 친구가 죽어가는 광경을, 축 늘어진 채 물려가는 모습을. 족제비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쑥과 들판은 너무나 금방 조용해졌다. 소중한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도 세상은 담담했다. 못 본 척 숨죽인 나무들, 별, 달, 풀. 잎삭은 청둥오리가 끌려간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둠뿐 어디에도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깃털 하나라도 찾아내고 싶은 심정으로 잎삭은 캄캄한 산속을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다. 나그네가 죽었어. 그런데도 난 가만히 있었어.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 잎삭은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혼자서 버둥거리다가 죽어간 친구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족제비의 눈초리는 생각할수록 두려웠다. 닭장을 나왔을 때부터 마당 가장자리에 사는 동안에도 피할 수 없는 눈빛이었다. 청둥오리 덕분에 몰랐을 뿐 이것도 안전한 보금자리는 아니었다. 족제비 때문에 밤마다 깨어있었던 거야. 나를 위해서, 내 알을 지키려고 전처럼 깨어있었던 것이지. 소리라도 지를 것이지. 가엾게도. 나그네는 지칠 대로 지쳤던 거야. 잎삭은 몸소리를 쳤다. 족제비로부터 도망치지 못하며 청둥오리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끔찍하게 무서웠다. 살아있다는 것은 도무지 안심할 게 못 되었다. 아주 잠깐 사이에 모든 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이 되었다. 청둥오리가 늘 앉았던 자리를 비추며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수지 쪽에서 물 한 개에 젖어 솟는 해. 하지만 깃털을 털면서 해를 지켜보던 청둥오리가 이제는 없다.
어디에도 없다. 절대로 널 잊지 못할 거야, 내 친구야. 잎삭은 해를 향해서 회를 쳤다. 친구에게 작별하는 마음으로. 문득 간밤에 혼자 있었을 알이 생각났다. 잎삭은 찔레 더 물로 종종 걸음쳤다. 헉! 저건? 잎삭은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눈앞의 일은 상상이 아니었다. 찔레덤불 속에서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지 않는가? 혼자서 알을 깨고 어느새 털까지 보송보송해진 기특한 것이 까만 눈을 빛내며 잎삭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 세상에! 잎삭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알 속에 아기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꿈만 같았다. 작은 눈, 작은 날개, 작은 발, 모든 게 다 작았다. 그런데 앙증맞게도 다 살아서 움직였다. 아가야, 너였구나. 잎삭은 달려가서 날개를 펴고 아기를 감싸 안았다.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가진 진짜 아기였다. 저수지로 가는 오리들 소리가 들려왔다. 어제와 달라진 게 없는 듯해도 잎삭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다. 들방 구석구석에서는 쉬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누가 죽는가 하면 또 누가 태어나기도 한다. 이별과 만남을 거의 동시에 경험하는 일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만은 없다.